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틀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목요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주먹질을 하든지, 타코 내지는 휴전이 나오든지, 어, 미국 시간으론 22일 저녁쯤에 휴전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 다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면서 좋은 말 할 때 합의하자. 뭐 이런 지금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뉴스 뒤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잘 공개가 안 되는데요. 은근슬쩍 휴전 기간을 하루 정도 늘렸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구두로 합의했을 당시의 날짜가 4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14일을 휴전을 했으니까 그럼 미국 시간으로 4월 21일에는 휴전이 끝나거든요. 지금 근데 은근슬쩍 아까 22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휴전을 발효한 날은 그럼 그 다음 날부터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4월 8일 더하기 14일에서 4월 22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하루를 늘리면서 휴전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좀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벤스 부통령을 출동을 하면서 휴전 협상 이제 최고 책임자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란 입장에서도요. 벤스 부통령이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그럼 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나와야 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벤스가 온다고 하니까 갈리바프를 내보내자. 원래는 2차 협상 안 온다고 원래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일에서 모레 새벽 즈음에는 아마도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겠지만 사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출렁인다든지 또는 내부자들이 또 석유 값에 뭐 베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뭐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뭐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코인 쪽은 지금 악재가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국장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코인은 엊그제 뭐 대규모 해킹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코인 악재가 하나 뉴스로 날라왔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은행권들이 로비를 너무 많이 해서 5월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5월로 밀려가면요. 그러니까 5월에서 더 이상 밀리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여름 휴회 기간도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저는 5월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권이 로비를 너무 많이 해서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돼서 너무 항의를 많이 하고 해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이분이 실제로 법안을 이제 수정하고 주도하는 분인데 집중적인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5월로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이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로비를 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은행협회 회원들이 완전 톰 틸리스 상원 의원, 국회 뭐 의원 우리도 사무실에 막 전화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전화 폭탄으로 거의 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가 된 것 같고요. 또 예금이 이탈될 수 있다. 보고서를 막 제출을 했었고 3,2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사인을 해서 야,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은행 상원위원회에게 서명을 계속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협회 회원들이 톰 틸리스에게 어떤 전화를 했는지 스크립트까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들은 질문 안 받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라고 이메일을 통해서 협회 회원들에게 이런 공지가 갔었다라고 하거든요. 뭐 중요한 부분만 보면 아무튼 이자 비스무리한 것도 명확히 차단해야 된다. 비슷한 것도 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명목상 활동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뭐 마케팅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외도 안 돼.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읽고 그냥 전화를 끊으라는 스크립트가 돌 정도로 참 단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톰 틸리스가 팀 스콧 은행 상원 위원장에게 은행 입장을 좀 대변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자 합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 5월로 웬만하면 넘깁시다. 뭐 그렇게 유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에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어 확률을 한번 폴리마켓에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웬만하면 60% 위쪽에서 놀다가 아침에 보니까 또 톡 떨어졌습니다. 한 46%, 7%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상황이 늦춰지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역시 이틀 뒤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금 전쟁도 안 끝났고 뭐 여러 악재가 또 있는데요. 지금 3배 레버리지 ETF를 그것도 위쪽 아래쪽으로 둘 다 출시를 하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코인이 바로 XRP 리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시간으로 23일이니까 만약에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24일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이 3배 레버리지는 뭐 아시겠지만요.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어도 그냥 들고 있으면 다 깎아먹는 완전히 트레이더용 전용 단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왑이나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데 노출을 한 트레이더 전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긍정적인 이유는 요게 자꾸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뭐 이 유동성이 없으면 레버리지가 잘 작동이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온다 가정을 하고 미리 이제 선물 상품을 깔아둔다, 라인업을 해둔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 그라나이트 쉐어스라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업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2배 ETF로 이미 이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그러니까 곱빼기 전용 이제 그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이 발빠르게 3배짜리 롱숏 XRP 레버리지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4월 23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뭐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요 날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스닥 상장도 추진 중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사실 이 업체가 비트, 이더, 솔라나, XRP까지 요 네 개를 다 3배짜리 상품을 출시를 하려고 작년 10월부터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큰 곳이 아니니까 이제 3배로 해서 포지션을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번에 묶으면 빨리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리플만 따로 빼서 3배짜리를 먼저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비트, 이더, 솔라나는 좀 뒤에 하더라도 리플이 그만큼 뭐 상품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리플만 단독으로 먼저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그라나이트 쉐어스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고, 또 리플은 리플대로 최근에 갈링하우스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4월 18일에도 규제 명확성 확보가 핵심이다. 예전에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막 80%, 90% 무조건 돼야 된다. 해서 막 에이다, 뭐 찰스 이런 분들이 욕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냥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자신감을 취임 11주년 메시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4월 19일에도 XRP가 이더리움을 역전할 수 있다. 시총 기준으로 3배만 오르면 지금 이더리움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마치 뭐 승리를 예약해 놓은 듯한 뭐 자신감을 계속 최근 들어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리플도 리플이고 뭐 3배짜리 출시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뭐 잘 될 거라는 뭔가 근거가 있는 이제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수요가 있다. 수요가 없는데 굳이 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3배짜리를 만들지는 않겠죠. 뭐 마케팅 비용이나 설계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듭니다. ETF도. 자, 근데 일단 주요 코인 ETF를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1위로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출시 이래로 굉장히 큰 운용 자산, 뭐 90빌리언 이상의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고 2위가 역시 확실한 2위, 한 12빌리언 달러 정도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XRP입니다. 뭐 1.1 빌리언 달러라고 운용 자산이 돼 있는데요. 알트 1위라고 써 있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알트코인 1위는 이더리움인데 왜 XRP를 알트 1위라고 하느냐? 따지듯이 물었더니 대답이 가관이에요. 비트랑 이더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다른 자산 클래스, 상품군으로서 이제 포지션을 갖췄고요. 그 외의 것 중에 1위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리플이 비트, 이더 빼고는 1위다. 물론 솔라나도 있지만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나 운용자산 기준으로나 리플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가 많이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XRP고, 그 다음에 솔라나고,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XRP 차례가 뭐 점점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XRP ETF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카나리 캐피탈은 사실 그렇게 큰 운용사가 아닌데도 비트와이즈나 프랭클린 템플턴보다 지금 운용 자산, 뭐 누적 유입이 더 높죠. 왜 이러냐면요. 출시일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2달 정도 빨랐죠, 출시일이. 그러니까 선점 효과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곳이어도 이미 선점해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요. 뒤에 아무리 큰 뭐 블랙락이라 하더라도 따라잡기가 어렵다. 미리 출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 ETF도요. 지금도 블랙락이 1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달 정도 스테이트 스트리트에게 금 ETF 출시가 밀렸었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못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카나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 밑에 보시면 2배 ETF가 이미 사실 팔리고 있어요.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한 50에서 80밀리언 달러 정도의 운용 자산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럼 왜 3배짜리가 나왔다? 이미 2배짜리를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기관의 수요가 확보가 됐으니까 3배로 넘어가겠죠. 이거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접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요 확인 후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 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리플이 왜 이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최근 2년간의 로비 액수를 보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크립토 쪽에 앞서서 지금 전통 금융의 로비가 어마어마해서 뭐 지금 톰 틸리스나 이 법안이 지금 늦춰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한번 쭉 봤더니요. 1번이 미국 이제 은행협회입니다. 아마 가장 큰 협회로 알고 있는데 직접 로비액이 최근 2년 기준으로 한 740만 달러, 2위가 골드만삭스 396만 달러, 3위가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에서 쭉쭉쭉 있죠. 몇백만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월 이렇게 아마 협회니까 걷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크립토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1위 코인베이스, 추정 합산을 보시면 5,500만 달러. 아니, 전통금융이 로비 많다고 했는데요. 크립토 쪽이 훨씬 많네요. 2위가 리플랩스, 뭐 거의 코인베이스랑 비등비등하다. A16인지 뭐 제미나이 크립토에서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면 크립토 기업이 이 입법 과정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 보시면요. 직접 로비와 팩 기업, 팩은 이제 정치 후원 단체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근데 직접 로비를 보니까 지금 전통 금융은 다 직접 로비인데요. 크립토는 생각보다 직접 로비가 적습니다. 뭐 290만 달러, 리플도 150만 달러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팩에 거의 뭐 90% 넘는 돈을 제출을 했지 직접 로비는 떨어진다. 이게 의원에게 직접 로비한다. 트럼프에게 직접 로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립토는 왜 팩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직접 로비는 입법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원들에게 직접 꽂아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크립토 기업은 왜 팩에 넣느냐? 정치인들을요, 쉽게 얘기하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권, 은행 쪽을 대변하는 기득권 층인데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입법 과정에서 직접 로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립토는요, 지금 굉장히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치인들을 다 바꿔야지만 그때 가서야 이제 나중에 입법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로비를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대통령도 바꾸고 뭐 SEC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꾸고 이런 정치인 전체를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팩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간접적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입법 과정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씩 바꿔가고는 있잖아요. 일단 대통령도 바꿨죠. 그 어렵다는 대통령, SEC 의장도 바꿨고, 그리고 사실 그 기존 정권에서도 현물 ETF를 결국은 게리 겐슬러의 손으로 사인을 하게 만든 것도 아마 팩의 힘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니어스다, 클래리티다, 여러 가지 법안도
결국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들 크립토 기업의 이제 로비가 뭐 먹히지 않을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뭐 다양한 옵션이나 스토리 뭐 하반기에 많이 그들끼리 뭔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1일자로 해서 은행들의 SLR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국채를 사는 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서서히 유동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지금 뭐 전쟁이다, 뭐 인플레다 하면서 지금 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이거 5월에서 6월로 넘어갈수록 케빈 워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죠. 그 뒤에 왜 문제가 되느냐? 요 뉴스도 사실 잊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호관세가 위법을 판결됐기 때문에 사실 이 수입을 가지고 뭐 $1,000, $2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트럼프 그 얘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려 1,660억 달러 규모를 지금 33만 개의 수입 업체들이 줄을 지어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관세 수입이 없으면 뭔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대책을 하고 뭘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겠죠. 물론 이 중에 일부를 일론 머스크에게 담당을 시킬 것 같긴 한데 일론 머스크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일당백으로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1번, 2번 네모를 쳐놓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금요일 재평가할 가능성. 저는 안 그래도 높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말고는 돈이 나올 구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뭐 금리가 그럼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원래도 있었는데 저는 더 올라갈 것이다. 물론 연준에서 반발을 하고 뭐 달러 신뢰가 하락이 되고 하겠지만 아마도 연준 의장 뭐 후보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금 재평가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의회가 뭐 안 해줘도 됩니다. 오케이를 해주지 않아도 재무부랑 연준이 꽁짝꽁짝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금 재평가를 가지고 물론 간접적으로 국채를 사고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저희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전력 비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환 안정기금이라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기금, 재무부 스컷 베센트 장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기금에 꽂아줄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가 있고 이 역시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실현 가능성을 뭐 한 50%, 40%이 정도로 논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현실적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는 돈이 나올 구석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차선책으로 401K로 비트코인이나 사모자산 쪽에 투자가 허용된다. 이미 행정명령이 시행이 됐었죠. 물론 법까지 다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도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월가가 상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요거는 뭐 70에서 80%라고 AI도 예상을 하네요. 그 국부 펀드도 사실 지금 까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1월 달에요. 이미 행정명령이 서명이 됐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당시도 관세 전쟁 한창이어서 이 국부 펀드를 뭐 한 1년 정도 돈을 쌓아서 틱톡을 살 수도 있다. 뭐 사내 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401K로 비트코인 사무자산 쪽으로 뭐 이더리움까지는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투자를 허용하는 가능성도 차선책으로 있다. 그러나 뭐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1번, 2번 써 있는 그것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게 이제 국민에게 직접 배당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쵸? 이거를 돈을 뭐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 중에 일정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담당을 하지 않을까. 뭐 중간 선거 때 예전에 트럼프 이제 당선될 때도 굉장히 큰 경합주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BBB 법안으로 인해서 감세 재원도 활용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런 근데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언제까지 재미없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뭐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재미없을 때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또 5거래일째 연속 순유입, 뭐 블랙락이든 모건 스탠리든 ETF가 팔리고 있고, 이더리움은 심지어 8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나오고 있다. 가격은 재미없어 보이는데도 조금씩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아마 또 보셨겠지만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쌀 때 많이 사야 부자가 된다면서 라고 하는데, 스트래티지가 엊그제 또 34,000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거 와, 정말 많이 샀네요. 81.5만 개. 그러니까 블랙락의 ETF 팔린 걸 다 합쳐도 80만 개가 안 되는데 드디어 스트래티지가 따라잡았습니다. 사실 스트래티지의 주주도 블랙락이니까 그게 그거지만 전체 2,100만 개의 무려 3.9%, 정말 5% 달성할 기세고요. 또 지난주에 비트마인도 지금 뭐 손실이 크네, 뭐 미실현 손익이 많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1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사서 거의 500만 개 지금 근접하고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4.1%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미없을 때 바이더 딥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럼에도 선택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잘 나가는 쪽에서 신나게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라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탐욕을 접고 잘 빠져나오셔야 할 것 같고요. 뭐 그런 단타로는 오래 생존할 수 없음을 저처럼 이렇게 깨달은 장기 투자자들은 뭐 주위 트레이더들이 대거 진입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확신을 갖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